책을 안 읽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때 길게 못합니다. 이런 사고 작용의 과정들을 많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에휴 그냥 여기서 말자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고, 귀납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독서는 무조건 이득이다. 이거는 정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국어 전문가 이수연입니다. 저는 국어문화운동본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19년째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문규범이나 문법, 그리고 글쓰기와 관련된 강의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때 길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에휴 그냥 여기서 말자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아는 사람 중에서 책을 많이 읽는다. 솔직히 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책을 많이 읽는지 많이 안 읽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즉흥성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즉흥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말을 일단은 좀 듣고 그 다음에 좀 심사숙고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읽고 자신이 이해하고 또 이제 곱씹는 과정을 좀 겪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신 분하고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분들은 벌써 이 반응의 즉흥성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고요. 대화의 깊이에서도 차이가 나죠. 우리가 좀 얕고 깊다라는 게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평소에 책 안 읽어, 또는 책을 많이 읽어라고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둘의 공통점은 즉흥성의 차이와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뭐가 더 많이 발동이 되냐면 이성보다 감성이 많이 발동되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지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화의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이런 사고 작용의 과정들을 많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더 불쑥 나오냐면 감성이면 차라리 좋겠는데 감정이 불쑥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언어가 거칠어진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언어가 거칠지 않아도 상대방의 심정을 충분히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감정이 불쑥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경험하기도 한 바고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막 감정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사실 주변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서 이제 이런 분들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좀 서로 주고받을 때 감정이 상하지 않고 지적인 대화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 반대는 제가 증명은 못하지만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늘 뭔가 읽으면서 지식 탐구를 하는 분들의 대화는 저에게 한 번도 마음이 상하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 그런 거는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가 있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 뭐 작가 인터뷰라든가 얼마 전에 이제 한강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큰 상도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빼놓지 않고 하세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다. 부모님이 책을 좋아하셔서 정말 둘러보면 책밖에 없었다. 내가 놀거리가 책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책을 읽었다. 이런 말씀 정말 하시거든요. 이거는 말하자면 귀납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납적으로 증명된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는 건 이런 성과가 나기까지 책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독서는 무조건 이득이다.
이거는 정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특정 책 이렇게 판매하는 곳의 문구. 책은 사람이 만들죠? 근데 그 책이 또 사람을 만들어요. 이거 정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정말 책 읽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책 읽는다는 것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요. 그 책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그 책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 저자의 생각이잖아요. 그 저자가 그 책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았을 때 그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도 저자이지만 이 책에 담기는 내용은 정말 절차탁마를 하거든요. 정말 갈고 닦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그 저자가 절차탁마하고 갈고 닦은 그 내용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 흐르잖아요. 이 저자가 저도 책을 써봤지만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갈고 닦은 그 결과물이 내 안에 그냥 읽기만 하면 들어온다는 건 정말 엄청난 방금 말씀드렸던 이득이거든요. 출판사에서 어떤 저자를 딱 골라서 책을 쓰는 것도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사람들을 주로 많이 섭외를 하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책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찌운다는 건 정말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흐른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아무리 그분들이 갈고 닦은 결과물이라고 해도 나한테 그냥 100% 판박이가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수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다 내가 이렇게 잘 갈고 다듬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해왔다. 그 부분에 보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책 읽기가 훨씬 더 의미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어땠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저자가 갈고 닦아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담아낸 이 책의 내용에서 내 삶에 보완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찾는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한 어떤 사고작용을 넘어서 인생이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내 인생을 좀 자주자주 점검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1년에 시작할 때나 어떤 일의 시작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어떤 목표나 또 목적 같은 것들을 설정을 좀 해놓으시잖아요. 그런 점검들을 좀 책 읽기하고 관련해서 같이 좀 점검을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뭐 작심삼일이니 사실 작심삼일도 어떨 때는 그것조차도 생각 안 날 때 있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세워놨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겠어라고 하는 걸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책을 고를 때요. 은연중에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나 목적에 맞는 글들을 고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내 인생의 목표나 단기 목표든 장기 목표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면서 이제 글 읽기하고 글쓰기하고 이제 관련 지으시면 훨씬 상승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글쓰기도 좀 하고 글 읽기도 나는 해왔어 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작정하고 나는 글을 읽을 거야. 글을 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시간 분량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래 난 이제부터 글을 읽을 거야. 또는 글을 쓸 거야. 이러면서 막 의지를 불태우거든요. 그래 오늘부터 3시간이야. 3시간씩 읽는 거야. 이거요 정말 불가능해요. 3시간씩 책을 읽거나 막 1시간도 어쩌면 길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글 읽기와 글쓰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루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되시기를 바라거든요. 시간을 정해 놓고 하시되 무리하게 정하는 건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시간, 막 4시간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상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내가 밥 먹기 전에 또는 밥 먹고 나서 15분씩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15분 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실천이 되는 거 있잖아요. 실천이 되는 시간 분량으로 정해 놓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 분들을 보니까 이제 제 나이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책을 멀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안 때문에 그래요. 노안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노안이라는 문제를 거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안도 요즘은 워낙 책을 많이 보고 화면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노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 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들 노안 때문에 글 읽기나 글쓰기를 피하지 마시고 아예 안경을 예쁜 걸 맞추세요. 저는 그거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돋보기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자기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 내가 좀 눈이 침침해서 읽는 게 좀 불편해 해서 자꾸 글 읽기를 안 하게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예쁜 안경, 예, 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점에 많이 나가십니까? 여러분들? 서점에 가세요. 그냥 내가 공원 가는 것처럼 한번 서점에 가실 때 저는 베스트셀러 도서대에만 가시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미용 분야에 관심이 있다 또는 운동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전문 그 분야 서적만 모아놓은 서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세요. 베스트셀러 도서대는 여러 분야의 책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들만 모아놨잖아요. 그것도 읽으시지만 내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거기 있는 책들만 다 모아놓은 그 서가로 가시면 훨씬 더 풍부한 책들을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 가시면 큰 글자 도서대도 있어요. 똑같은 책을 큰 글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좀 읽는 거 좀 눈이 침침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또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주변 환경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 권을 이렇게 놓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권을 막 깊이 파는 거는요, 사실 그분이 책을 읽는 동기하고 되게 밀접해요. 내가 어떤 이 주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좀 얻겠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정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책이 나하고 딱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셔야죠. 저는 항상 책을 볼 때 이렇게 책을 훑어보지 말고 반드시 차례 부분 있죠. 목차라고 하는데. 거기를 꼼꼼히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발췌독이나 정독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책을 딱 읽는 동기, 요거하고 관련돼 있어서 어떠한 독서 방법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내가 독서를 하는 이유, 동기와 관련해서 발췌독을 할 수도 있고 정독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저는 이럴 때 많아요. 일단 발췌독으로 접근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정독해요. 여기서 좀 더 나가잖아요. 그럼 그 책을 사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면 사실 그 글이 다 내게 되거든요. 무조건 사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지금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발췌독 하다가 이거를 책을 읽다가 이건 아무리 내가 읽었어도 갖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이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겠어요. 잘 읽는 방법 있죠. 단 한 권을 읽더라도 내 책으로 만드는 방법. 이제 앞에서도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읽고 나서 한 줄이라도요. 감상평을 좀 써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흔히 독후감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독후감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줄거리를 써라. 이런 거였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책을 선정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줄거리, 그다음에 끝에 느낀 점. 그런 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의 어떤 책 제목, 그다음에 지은이는 누구고, 이제 몇 년도에 이것이 나왔고, 어떤 출판사다 이런 거 적으시고, 이 책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시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두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권의 또 이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관해 두시면 이제 좋고요.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세계문학 전집, 한국문학 전집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독서 감상문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을 때 제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세계문학 전집, 또 한국문학 전집이라고 하면 제목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딱 읽어보면 어떤 거는 조금 시시하다, 내지는 어머나 이렇게 단순한 구성이었어? 막 정말 제가 예상 외로 느끼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목을 들으시는 거하고 정말 직접 글을 읽으셨을 때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거였는데 이 저자였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적어서 한 줄 이상, 정말 적게는 한 줄이라도 또는 더 많이 쓰실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써서 여러분들이 모아놓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지적 재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 번 읽는 거는 아마 좋아하는 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다른 예를 이제 말씀드리면 영화 여러 번 보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약간 활자 중독이어서 영화 시청각은 많이 안 하는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되더라고요. 책도 이 책이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을 여러 번 읽게 되거든요. 제가 영화를 왜 여러 번 봐?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볼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는 배경이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는 대사가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소품이 들어온대요. 이렇게 다 볼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다는 건 일단 첫 번째 그 책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고 이 책을 여러모로 맛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게 되셨다고 하면 그 책을 요모조모 맛보고 싶다 이러면 여러 번 읽으세요. 그런데 그럴 것까지는 없다. 나는 좀 이 분야에 좀 넓게 나는 생각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 권 책을 읽는 게 좋죠. 제가 이제 보고서 작성법을 강의를 할 때 이제 저 나름대로 세우는 기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보고서 작성법 저자의 글을 몇 번 읽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가면 보고서 작성법에 관련된 책을 다 꺼내요. 그런 다음에 쭉 읽어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갖다가 이제 또 제가 참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모조모 또 이유와 또 동기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편독하는 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은데 좀 범위를 좀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이럴 때 저는 요즘 이 신간 소개 같은 것들 많잖아요. 이런 신문에서도 신간 소개 많이 해주고 이제 보통 이렇게 편식하시는 분들, 독서에 편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분야에 어떤 글이 나오는지조차도 관심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내가 좀 한쪽 분야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뭐 이 책 저 책 보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손쉽게요. 인터넷에 가면은 또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면 여러 분야의 책들을 다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신간 소개에서 보통 기자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서평 같은 것들을 간단히 해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약간 호감이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서평이 마음에 드는데 요 내용이 마음에 드는데 한번 읽어보자 하시고 필수는 뭐냐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그 책을 직접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저는 필요하면 삽니다. 무조건 사지는 않아요. 좀 편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해 가시면서 하시면 내가 나중에 어머나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어 라고 느끼시는 지금까지는 내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서평을 듣고 가서 읽어보니까 어머 진짜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을 소장하고 싶어 라고 하는 데까지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그동안 편독하는 인간이었어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범위를 확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책이 뇌를 자극합니다. 읽으면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모든 책이 다 뇌를 자극하는데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특정한 책명을 거론한다기보다 저자나 주제를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좀 두루두루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박완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소설 속에 담기고요. 박완서 선생님의 그 수필 같은 경우도 마치 소설같이 막 느껴지거든요. 자아와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줘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저는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는 이 자아와 세계 속에서 여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깊이 많이 생각하게 해줘요.
내가 무심하게 여겼던 것들도 다시 한번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완선 선생님의 글에요. 그 다음에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이제 읽으시면 생각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져요. 이분 자체가 깊으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깊이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주제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약용님 있죠? 정약용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특히 혹시 어떤 분야의 지도자격, 내가 어디에서 좀 지도자로서 누군가를 끌고 가야 된다 또는 영향력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정약용을 주제로 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제가 다 두루두루 다 섭렵을 했거든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사실 어려운 책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것도 반응이 여러 개거든요. 번역이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번역서 같은 경우는 번역자가 어렵게 번역해서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 자체, 선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번역이 어려운 경우는 정말 단 하나의 번역으로밖에 안 나와 있다. 이러면은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명의 번역자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은 책을 이제 찾아서 읽으실 수도 있고, 사실 뭐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번역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뭐 어린 왕자는 막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제 자체가 어려워서 어휘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저는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읽다가 이게 어려워. 그리고 그냥 닫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중간중간 사전을 찾아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확인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읽고. 왜냐면요, 책을 읽다가 포기를 했다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렵다고 하는 건 여러 맥락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탓이 아닐 수 있어요. 번역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자주 접하지 않아서 어려운 어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사전이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쉬운 번역서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완독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을 어린이가 읽기 쉽게 이렇게 바꾸곤 하잖아요. 그런 거 읽으시고 나서 원래 글을 이제 읽으시고 하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거 읽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거꾸로 이제 읽게 된 셈인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는 그렇게 세계 문학 전집 깨알 같은 것이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전집을 제가 제 아이에게 사줬거든요. 오히려 제가 세계 문학 전집을 읽고 나서 그거 읽으니까요. 아, 이런 내용이었지. 물론요, 감동은 좀 적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데는 그런 방식도 접근하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지. 내가 이 책을 끝까지 이해하겠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 못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점에 나가시면 단계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책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세계문학 전집 같은 경우는 여러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서 좀 쉬운 버전 먼저 읽으시고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버전으로 또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책이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하면 사람을 떠올리지만 책처럼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 주는 친구는 별로 없지요. 책을 읽으면 이제 나에게 도움을 주고 계속 이제 책과 의사소통한다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들의 또 지적인 어떤 지평도 넓어지고요. 그래서 책은 나의 친구다. 친구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요즘 도서관에 가면 진짜 거의 반 이상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글을 읽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책이 내 친구다, 이거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두 분야에 좀 치중해도 좋다. 지금 내 위치가, 처지가. 그러면 한우물을 좀 깊게 파시고, 이제 이런저런 분야를 내가 좀 섭렵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얕으면서도 이제 넓게 이렇게 파실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읽고 싶고 내가 좀 도전하고 싶고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 하는 부분, 내가 좀
도전하고 싶다.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제게도 큰 배움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결국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삶의 품격을 높여주겠죠. 앞으로도 뷰 인사이드를 통해서 독서가 주는 기쁨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